오늘 먼저 첫 번째로 풀어갈 이야기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문을 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의 모습을 보면 마치 군부 독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불을 지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제 KBS 박민 사장이 취임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을 대거 하차시키고 네. 또 프로그램들을 편성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뭐 주진우 라이브라든지 KBS 11시 라이브쇼, 그리고 9시 뉴스 앵커가 이소정 앵커가 4년 6개월 동안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시청자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없이 그냥 전화로 진행을 교체 하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아주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인간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전화로 통보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화가 나는 생각이 드는데 KBS 내부에서도 반발이 지금 거센 상황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사장이 취임하더라도 간부 인사를 하고 나서 기자들 뭐 한직으로 보내든지 한 다음에 프로그램 교체, 진행자 교체, 패널 교체 이런 순이었는데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전화로 카톡으로 통보하고 해가지고 반발이 큽니다. 특히 KBS 노조에서는 이런 건 사전 논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단체 협약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방송의 편성 자유하고 독립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행위다라고 법적 투쟁을 예고하면서 KBS 방송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도 이게 마치 KBS 점령 작전이 군사 쿠데타 하듯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분명하게 따지고 문제가 나중이라도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박민 KBS 신임 사장은 도리어 오히려 KBS가 그동안 편향된 방송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상당히 갈등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 장악 이대로 괜찮을지 평가를 해주시죠. 신임 박민 사장은 방송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 문화일보 정치부 문화일보 신문기자 출신인데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하게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법조 출입 기자의 회장도 했고 여러 가지 사적으로 만나서 정치적인 조언도 하고 최근까지 그런 일들을 같이 얘기들을 나누었던 그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임명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KBS는 지금 국민의 방송이지 박민의 방송이 아닙니다. 네. 지금 당장은 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추후에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고 이건 방송 정권의 부메랑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네. 요즘 또 방송과 언론을 다른 의미로 장악하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요즘 정말 채널을 돌렸다 하면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당 창당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그리고 또 천하용인과 회동을 갖고 이 새로운 곳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고 또 출마를 어디로 하겠다, 이런 계속 힌트를 주면서 언론에 등장을 하곤 하는데 네. 그것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준석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신당의 방향은 잡혔다. 그리고 수치로 하자면 지금은 한 59% 신당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루하루 1%씩 올라간다. 이렇게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천하용인이라든지 금태섭, 양향자, 송영길 전 대표까지도 전부 접촉을 하고 결정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나서 모든 그런 걸 상의를 하면서 지침을 받는 것 같아요. 격의 없이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신당의 움직임 뒤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총연출을 하고 네. 이준석이
여러 갈래 양당에서 심지어는 야당의 비명계 의원들까지도 접촉을 하면서 그 확대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 신당 창당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을 공략해가지고 신당의 모태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수도권에서는 소위 비명계뿐만이 아니라 국힘당 내부에서 공천을 배제되는 현역 의원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물갈이 대상이 된 분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교섭단체 한 20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이 1당, 2당, 3당 다시 말해서 번호를 3번을 받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굉장하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양당이 지금의 신당의 조건이라는 것은 양당에 대한 대결 구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이 이탈을 해가지고 신당의 뭐 바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당이 대단하게 지금 이뉴안의 혁신위원장의 행보 말대로 그대로 수용을 한다든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은 신당의 동력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성공 여부는 양당에서의 혁신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정책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구동존의하면서 서로 얼마나 연대 힘을 모을 것이냐. 이거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신당의 중심지로 광주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도 19일에는 열 예정으로 돼 있는데 광주를 찾는 인물들도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들으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디 인터뷰에서 대구 아니면은 광주로도 뭐 출마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는 측면으로 상상력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준석이 광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 조국 전 경북 쪽. 장관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게 어떤 정말 그렇죠. 지금 태풍급 이제 소식이 되고 있죠. 조국 전 장관이 그 DK 눈물이라는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광주에서 곧 할 것 같고요. 네. 이준석과 이현주 전 의원이 같이 토크쇼를 광주에 하게 네. 되고 또 우리 용혜인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죠. 용혜인 의원도 토크쇼를 네.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있어서 화면에 나오는 의원이 바로 용해인 의원이죠. 그래서 총선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이 광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물론 광주가 잘 알다시피 전국의 향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호남의 선택이 무슨 3당이라든지 전국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일견에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요? 무슨 3당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국이나 네. 뭐 이준석이나 여개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 3당을 만드는데 신당에 무슨 광주가 실험되냐. 테스트 베드냐 네. 실험장이냐 이렇게 해서 조금 불쾌해하는 여론들도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서 무당층이 높아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아무 연고도 없는 정치 지망생들이 그냥 낙하산처럼 광주를 기웃거리는 모습에 대해서는 흔쾌하지 않은 여론과 지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 출마하면은 낙선운동 하겠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동안 민심을 보살피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 진심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주시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순 광주시 의원이 이것과 관련돼서 작심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저 강수훈 의원이 작심 발언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국가 지원의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이 됐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한 뭐 불만을 토로를 했다라고 의회에서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지지부진한 것을 좀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광주 전남 혹은 무안 군수 이런 양 지역의 지도자들이
결단 차원에서 해서 이런 상생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네네. 지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이제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고 실무진끼리는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뭐 강수원 얘기나 다른 우리 광주 전남의 지도자들도 실무진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건 최고 책임자들이 나서 가지고 단안을 내려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나 무안 국민들은 비판에 나섰지만 또 일각에서는 사이다 발언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12월에 한평군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면은 좀 무한 한평을 두고 가닥이 잡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양당 지도자, 양당 단체장들이 광주 전남,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당장 만나도 큰 틀의 합의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평군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네. 12월 이후에 결단의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는 이게 광주 전남의 상생 과제이고 또 발전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이 양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가지고 좀 대승적 차원에서 탄환을 내려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조금 속상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광주시 예산이 IMF 이후에 처음으로 네. 삭감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국가의 예산이 지금 세수가 감소가 돼서 한 59조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 교부금도 당연히 한 23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광주의 세수 감소도 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광주가 IMF 이후에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이 없으니까 25년 만에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비단 광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 대비 본예산을 감소한 도시들은 서울, 뭐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4개 도시입니다. 전체적인 국가의 예산의 세수가 감소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광주시의 경우 한 6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019억이 줄어서 2.84%가 감소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정말 초비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극복 대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놓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뭐 방법은 다른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우리 뭐 어려운 뭐 서민들 예. 비롯해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민생에 관련된 예산은 줄일 수가 없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가오는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는 어려울수록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민생 예산, 미래 먹거리 예산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좀 재정의 적극적인 운영 그리고 촘촘한 관리 통해 가지고 이걸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방법은 불효불급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시성 행사 사업이라든지 네. 중복 사업이라든지 유사한 업무라든지 또 불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조금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줄여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사업은 민생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이제 예산 집행하는 데는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예. 네. 자, 이제 끝으로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와 함께했던 본방토크 민주도시 시간 더현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가 이제 개편을 맞이하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김명진 대표 하면은 저희 그 광주 MBC 채널 너튜브의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그런 네. 기록을 갖고 계시고 또 방송하면서 드물게 휴대전화를 갖고 오셔서 긴급한 이 정치권 맞아요. 속보를 전해주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우리 사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건영 PD님, 이다솔 아나운서님도 반가웠고요.
저쪽에 우리 항상 차려주신 김초록 작가님도 네, 우리 작가님까지 언급을 해주시고. 고마웠습니다. 더 조만간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더 좋은 곳에서 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현 정치랩 김명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